네,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인과 증상으로만 이제 좀 주된 게 설명을 드릴 거고, 진단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조금 알고리즘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진단 파트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진단과 치료는 따로 묻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IPSS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IPSS에 대해서도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은 기본 파트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쿠싱 증후군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연히 관련된 해부학적 기관인 부신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부신은 이제 우리가 그 피질과 수질로 나뉘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피질에서 또 우리가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안쪽에서부터 레티큘라리스, 파시큘러타, 그리고 글로메룰로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에서는 이제 그쵸 레티큘라리스가 가장 안쪽이었죠. 글로메룰로사가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바깥쪽부터 우리가 가장 유명한 알도스테론증을 유발하는 미네랄 콜티코이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알도스테론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주인공이죠. 조나파시큘라타에서는 스테로이드, 그쵸, 콜티솔 계열을 여기서 분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티큘라리스는 이제 안드로젠 계열, 그쵸, 요런 애들을 분비하게 되고, 다 이거는 각자 이제 파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선천성, 부신 과다 형성 쪽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부학 상식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원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인은 자, 콜티솔이 일단 과다해진다라는 거죠. 그쵸? 코티솔이 과다해지는 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과다 복용하시는 분 있죠. 스테로이드가 치료적으로도 먹지만 또 그쵸, 몸을 키우기 위해서 보디빌더들이 많이 먹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인위적인 외인성 콜티솔을 그쵸, 많이 먹게 됨으로써 이런 그 이아트로제닉한 그쵸, 이아트로제닉하다는 건 의인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병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사에 관련된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아트로제닉 쿠싱 디지즈라고도 부릅니다. 자, 근데 또 특이한 게 이런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외부에서 먹는 게 쿠싱 신드롬에서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라? 그러면 또 쿠싱 디지즈는 또 뭐고 쿠싱 신드롬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쿠싱 신드롬이 더 큰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쵸, 뭐 ACTH 디펜던트 하든 인디펜던트 하든 그쵸, ACTH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든 어쨌든 코티솔이 많은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쿠싱 신드롬 더 큰 개념이라고 하고요. 쿠싱 디지즈는 보통 뇌하수체 같이 그쵸, ACTH가 관련된 경우가 많고 그쵸, 그런 2차적인 좀 더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런 관계를 쓴다면 쿠싱 신드롬의 쿠싱 디지즈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인성은 ACTH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뇌하수체 같은 것들 있죠. 뇌하수체에 관련 없이,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거는 그쵸, 지 마음대로 아드레날 액티베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신 종양 같은 게 있겠죠. 그쵸. 그런 이제 코티솔을 분비하는 기관이 종양성으로 바뀌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쵸, 어떤 이제 되먹임 기전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미친 듯이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드레날 아데노마 아니면 칼시노마 또 우리가 원발색소 침착 결절 부신거질병 굉장히 길죠. 근데 이게 실제로도 의사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국가고시가 아니라 아마 모의고사였을 건데 이런 그쵸, 질환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고 메콘 알브라트 신드롬 이런 것들도 눈에 한번 발라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TH 의존적이라는 거는 ACTH가 있어야지 이걸 받고 콜티솔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드레날이 액티베이션 되는데 과도한 ACTH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쵸, ACTH가 분비되는 기관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쵸, 제가 아까 쿠싱 디지즈가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콜티코트롭 아데노마죠. 그러니까 ACTH를 만들어내는
아니면 막 CRH 있죠. CRH를 만들어내서 이 CRH가 ACTH를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코티솔이 많이 분비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CRH가 관련됐거나 아니면 ACTH가 관련돼 있거나, 그쵸? 어쨌든 ACTH가 많아지는 요것 때문에, 그쵸? 차례대로 코티솔도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소성 ACTH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ACTH가 많아지는 경우는 이제 같이 우리가 이 유전자가 만들어질 때 색소를 만들어내는 거랑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ACTH가 막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색소를 만들어내는 단백질도 같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피그멘테이션이 같이 관찰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쵸. 참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부종양 증후군이라고 해서 파라네오플라스틱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폐암에서 이런 ACTH가 많이 분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래서 소세포성 폐암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후군이 있고요. 네, 뭐 그 다음에 칼시노이드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하이퍼피그멘테이션, 이건 중요한 소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증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피곤하고 얼굴이 붓고, 그쵸? 일단 체중이 많습니다. 고혈압도 있고요. 그쵸? 쿠싱에서 고혈압 나타날 수 있고, 몸무게 증가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랑 쿠싱이랑, 그쵸? 쿠싱 증후군이 관련성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미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당뇨랑 쿠싱에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쉽게 피곤하고 얼굴이 부었다. 보통 문페이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 선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이한 소견이죠. 그래서 우리가 멍이 들었어요 하고 환자가 왔는데, 그쵸? 혈소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쿠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멍이 들었어요. 그쵸?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게 보라색 선조들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쵸? 피부가 얇은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멍이 더 잘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혈액을 봤더니 코티솔이 아침에는 뭐 그럭저럭 괜찮네요. 그쵸? 그리고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 ACTH죠. 이것도 괜찮네요. 근데 이제 소변에서 굉장히 그쵸? 많아졌죠.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코티솔이라든지, 그쵸? 특히나 이제 이 소변에서 유리 코티솔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굉장히 많이 배설이 되면서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ACTH가 지금 굉장히 줄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거의 그쵸 상한선까지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보고 뭐 다 정상치네. 요것만 증가되어 있네. 그러니까 코티솔만 많이 분비되고 있나 봐.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쵸 그 하위 개념이 많이 분비되고 있으면 피드백 이니비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0.4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이상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ACTH 의존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아까 ACTH와 관련된 것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ACT 의존적인 애들 다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임상 양상은 제가 증례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비만, 문페이스, 버팔로 험프, 그쵸? 목 뒤에 이렇게 목 쪽에 이렇게 험프처럼 생긴 게 있어요. 버팔로 아시죠? 그 소같이 생긴 애들, 외국 소같이 생긴 애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림을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셜 플랫도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플랫도라라는 것도 제가 이제 폐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조, 보라색의 선조 같은 거 배에 보면은 줄무늬가 이렇게 막 생겨 있고요. 좀 멍도 잘 들고요. 그 다음에 털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월경, 그쵸? 무월경이나 성기능 감퇴 이런 것들도 그쵸? 무월경도 특히나 우리가
만성무배란의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PCOS 외에도 쿠싱도 들어가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무월경 파트에서 또 제가 쿠싱을 언급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로스 호르몬은 코티솔이 과다하게 되면 작용을 잘 못해서, 그래서 뼈가 이제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잘 못 받으면서 약해지면서 뼈가 새어나가요, 소변으로. 그러면서 소변으로 칼슘이 많아지면 결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니까 내당능 장애나 이런 지질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당뇨병이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만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래서 결과적으로 당뇨 환자랑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감염이 증가되고요. 위궤양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혈압도 나타나는데 특히나 이제 이완기 고혈압이 잘 나타나는 편이고요. 하이포칼레미아 등등 이런 것들 다 생길 수 있어요. 우울증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이제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T점수, Z점수. 이건 제가 이제 골다공증 파트에서 덱사라는 이거 제가 이제 판독하는 거를 말씀드릴 텐데, 보통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5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마이너스 2.5보다 낮을 때 골다공증이라고 판정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허리뼈랑 넙다리, 피머 넥이죠. 그리고 피머 이렇게 토탈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냥 이제 보시면 여기 이미 이제 L1에서 L4에서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6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냥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미 또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골다공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다 그랬죠. 쿠싱에서도. 그리고 체중이 증가했고 생리가 없고, 또한 이제 비만에다가 혈압이 높고 여드름에 멍도 관찰되고, 그쵸. 그렇다면 이거는 골다공증을 퍼스트로 볼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증상들을 합쳐봤을 때 쿠싱에서 나타나는 골다공증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면 이걸 쿠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될까요? 그쵸. 그래서 쿠싱에 속한 골다공증이다. 자, 굉장히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증상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진단 알고리즘이 정말 쿠싱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치료랑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아래에 그쪽 골다공증 이런 건 해석하는 거, Z스코어, T스코어 이런 거 해석하는 거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